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업계 관심도 뜨겁습니다.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낸 동안 국내 사모펀드들은 지분 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었는데요. 향후 한국판 엘리엇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부의 이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죠. 사모펀드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또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금융당국에서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많은 공모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가 약간 전문적인 투자자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참여하지만 대부분은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많은 영역이고요.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사모펀드가 들어섰는데 그 규모는 벌써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PEF의 경우에는 부실한 기업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에 구조조정과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개선하고 비싼 값에 팔기도 합니다.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을 기업에 투입해 그 수익을 올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자금은 결국 기업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전문가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모펀드들이 국내 대규모 M&A나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동안 국내 사모펀드들은 이제 규제에 발목이 좀 묶여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도 개편안은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해서 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제도가 완화가 된다는 겁니까? 네, 이번에 폐지된 10% 지분 규제는 국내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헤지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PEF는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지분 10%를 기준으로 양쪽이 분절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PEF의 경우 10% 이상 의결권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의결권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반면 엘리엇은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1.4%의 지분만으로도 현대차의 배당 확대나 자사주 등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0% 지분 규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해외 자본과 대기업 오너의 구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입니다. 국내 규제의 틈을 해외 자본이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한국판 엘리엇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엘리엇의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한국판 엘리엇이 나오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관의 의결권 확대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준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동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갈등에서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예 끼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백기사로도 활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기업에 요구하는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전문 투자형, 그러니까 헤지펀드 또는 경영 참여형, PEF 이렇게 구분을 아예 없애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예. 대신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입이나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에 여러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도 더 늘린다고 하는데 과연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기존 49명으로 제한이 됐는데 1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 49명에게만 청약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유를 받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나머지 전문 기관 투자자들에게 몫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49명 이하여야 한다는 게 기존 원칙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최종 투자 인원을 100명 이하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청약 권유, 일반 투자자에 대한 청약 권유는 그대로 49명이기 때문에 그 100명으로 늘어난 몫에는 전문 기관 투자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취지에 맞게 전문 투자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 투자자의 등록 절차나 등록 요건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안이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사모펀드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의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판단을 해서 이런 요건, 재산이라든지 금융잔고라든지 소득에 대한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그분들은 전문 투자가로 분류를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운용 범위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강조했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다만 향후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이런 금융당국이나 업계 취지가 그대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증권부의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